안녕하세요. 경제학 짱 박사입니다. 혹시 경제학 교과서 딱 펼쳤을 때 그 수많은 그래프들 때문에 머리 아팠던 적 없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제가 바로 그 그래프를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세계적인 교과서죠. 폴 크루그먼의 경제학 원론을 바탕으로 오늘은 경제학의 진짜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곡선의 기울기와 넓이를 완전히 정복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맞아요. 경제학 책은 정말 그래프로 가득 차 있죠. 하지만 이걸 막 복잡한 수학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그래프들은 사실 복잡한 경제 현상을 그림 한 장으로 딱 보여주는 경제학자들만의 비주얼 언어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언어에는 그걸 푸는 핵심 열쇠가 있기 마련이죠. 그 열쇠가 뭐냐? 바로 기울기입니다. 수요 곡선이 얼마나 가파른지, 비용 곡선이 언제 가장 낮아지는지 이 모든 비밀이 기울기라는 개념 하나에 다 담겨 있습니다. 솔직히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여러분은 경제학 그래프의 절반은 이미 끝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4가지 아주 강력한 도구를 장착해 볼 겁니다. 가장 기본인 직선의 기울기부터 시작해서 현실 세계를 쏙 빼닮은 곡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기업의 이윤을 최대로 만드는 지점을 찾아내는 마법 같은 기술, 마지막으로 그래프 아래에 숨겨진 또 다른 의미, 넓이까지 싹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도구부터 시작해 보죠. 모든 것의 기초. 바로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말이 좀 딱딱하죠?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 가성비나 효율 같은 거예요. X축에 내가 뭔가를 투입하고, 예를 들어 공부 시간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Y축은 그 결과인 시험 성적이 되겠죠? 기울기는 바로 내가 1시간 더 공부할 때 성적이 과연 얼마나 오를까? 이걸 보여주는 아주 직관적인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복잡해 보인다고 겁먹지 마세요. 핵심은 이 간단한 공식 딱 하나입니다. 델타 Y 나누기 델타 X. 여기서 이 삼각형 모양 델타는요, 그냥 변화한 양이라는 뜻이에요. 어려운 기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평 X로 얼마나 갔을 때 수직 Y로 얼마나 변했나, 그 비율인 거죠. 수직 변화를 수평 변화로 나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실제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왼쪽부터 볼게요. X가 10 늘어날 때 Y는 5가 줄었네요. 하나가 늘 때 다른 하나가 주니까 당연히 기울기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죠? 여기선 마이너스 0.5가 됩니다. 반면에 오른쪽은요. X가 4 늘 때 Y가 무려 20이나 늘었어요. 둘이 같이 으쌰으쌰 움직이니까 기울기는 플러스 값 5가 됩니다. 이렇게 기울기의 부호만 봐도 두 변수가 서로 친구인지 아니면 반대로 움직이는 적인지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직선은 뭐 쉽죠. 근데 현실은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더 먹을 때 만족감이라던가 직원을 한 명 더 뽑을 때 생산성이 늘어나는 정도가 항상 똑같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현실의 경제 관계는 대부분 곡선 형태를 띱니다. 그럼 이렇게 변화무쌍한 곡선의 기울기는 대체 어떻게 잴 수 있을까요? 이 곡선들 좀 보세요. 완전 롤러코스터 같지 않나요? 어떤 구간은 엄청 가파르게 올라가고 어떤 구간은 거의 평지처럼 완만하죠? 이처럼 곡선 위에서는 점 하나하나마다 기울기가 계속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2가지 새로운 측량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호계산법과 점계산법입니다. 호계산법은 두 지점 사이의 평균 속도를 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점계산법은 자동차 계기판처럼 특정 지점, 딱 그 지점에서의 순간 속도를 재는 거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호계산법부터 한번 볼까요?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두 점을 직선으로 쫙 이었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여기 A점에서 B점까지 보니까 수평으로 4칸, 수직으로 10칸 움직였네요. 그러니까 이 구간의 평균 기울기는 10 나누기 4, 그래서 2.5가 나오는 거죠. 두 지점 사이의 전반적인 추세가 이렇구나 하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딱 B지점, 바로 그 순간의 기울기는 어떨까요? 이때는 접선이라는 돋보기를 사용합니다. B라는 점에 자를 살짝 스치듯이 대보는 거죠. 이 자가 만드는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B점의 순간 기울기인 거예요. 그림을 보니까 이 접선은 기울기가 3이네요. 아까 구했던 평균 기울기 2.5보다 훨씬 가파르죠?
아하, B 지점에서는 변화가 더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기울기의 개념을 활용해서 경제학자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바로 최적점을 찾는 것. 그러니까 그래프의 가장 높은 봉우리, 최대 이익과 가장 낮은 골짜기, 최소 비용을 찾아내는 비법 말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삼봉우리처럼 생긴 극대점, 오른쪽은 계곡 바닥 같은 극소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경제학에서 왜 중요하냐고요? 왼쪽은 이익이 최대가 되는 지점, 오른쪽은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정말 중요하겠죠?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게요. 산의 정상, 그리고 계곡의 가장 깊은 곳, 바로 이 두 지점의 순간 기울기는 얼마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 지점에서는 더 이상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아요. 즉, 땅이 평평하다는 거죠. 평평한 땅의 기울기는 바로 이 숫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0이에요. 기울기가 양수, 플러스에서 음수, 마이너스로 바뀌거나 음수, 마이너스에서 양수, 플러스로 바뀌는 바로 그 전환점. 그 정상과 바닥에서는 순간적으로 기울기가 0이 됩니다. 기울기가 0인 지점을 찾아라. 이게 바로 경제학의 수많은 최적화 문제의 핵심 열쇠입니다. 자, 기울기가 순간의 변화율을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쌓여온 총량을 보여주는 마지막 도구, 바로 그래프 아래의 넓이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 넓이 안에도 아주 놀라운 경제적 의미가 숨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삼각형을 한번 볼게요. 세로축이 가격이고 가로축이 수량인 수요 그래프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 삼각형의 넓이가 뭘 의미하냐면 소비자들이 이 상품을 사면서 얻는 총 만족도나 총 이득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소비자 잉여라고 부르기도 하죠. 넓이 구하는 건 뭐 쉽죠. 삼각형이니까 밑변 3 곱하기 높이 6, 거기다 나누기 2를 하면 9가 되죠. 바로 이 9라는 숫자가 소비자들이 얻은 총 이득의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울기를 통해서 순간의 변화를 잊고 넓이를 통해서 누적된 총량을 파악하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손에 넣은 강력한 도구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직선의 기울기는 변함이 없다. 아주 정직하죠. 둘째, 변화무쌍한 곡선은 호 계산법으로 평균 변화를, 점 계산법으로 순간 변화를 측정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마법의 숫자 0.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바로 최적점, 즉 최대점 또는 최소점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그래프 아래의 넓이는 그냥 면적이 아니라 총량이라는 아주 중요한 경제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까지요. 그럼 이 지식을 한번 바로 써먹어 볼까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먹을 때마다 추가로 느끼는 만족도, 이걸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점점 줄어들죠.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과연 어떤 모양일까요? 그리고 그 그래프의 기울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오늘 배운 내용이 머리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학 짱 박사였습니다.